네, 이번 순서는 미래 먹거리 연구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미래 먹거리는 어떤 건가요, 지민 씨? 자, 이 탄소 발생까지 줄이면서 정말 수익을 극대화한 이 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고 하는데요. 지금 먹으러 가시죠. 어유, 야, 오늘도 이게 참 먹을 게 다 준비가 돼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온 미래 먹거리 연구소장 장웅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샐러드를 준비해 주셨네요. 요거 먹으면 되는 건가요? 요거를 또 맛있게 먹으려면요, 요 소스를 잘 섞어가지고, 요건 제가 알죠. 제가 모시고 사시는 분, 그분이 워낙 샐러드를 좋아하셔가지고 옆에서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네. 자, 일단 상추부터. 아우, 싱싱하다. 근데 오늘 이 샐러드가 미래 먹거리인가요? 제발 나와라 해. 아니, 당신은 샐러드의 요정? 안녕하세요. 저는 엔싱의 대표인 김혜연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게 혹시 샐러드는 아니겠죠?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건 이 샐러드를 만든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 Let's right up to the point where they broke. The punchline before they have told the joke. Plenty of desperation to be seen. Staring at the television screen. 스마트팜. 나름대로 추측을 좀 해본다면 스마트하게 농사를 짓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정확한가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스마트팜의 의미는 작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환경들, 예를 들어서 빛이나 온도나 습도나 아니면 영양분들의 비율들, 이런 것들을 어떤 데이터라든지 소프트웨어나 이런 로봇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컨트롤해서 키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스마트팜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영화 인터스텔라라고 봤죠, 봤죠. 예. 그 영화를 보시면 네.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재배할 수 있는 게 옥수수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아, 않죠. 맞다. 예, 맞아요. 네. 예. 근데 그 옥수수마저도 모래 폭풍들이 막 몰려오면서 재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요? 지금 아마 요즘에 뉴스에서도 많이 보시고 체감하실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라고 하는 큰 문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도 기후변화지만 사실은 요즘에 혹시 주변에 농사 지시는 분 보신 적 있나요? 아주 어르신들 외에는 젊은 사람들 별로 없죠? 맞습니다. 어. 특히나 농업 분야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화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육박하고요. 그럼 앞으로는 뭘 먹고 살지?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고 이제. 예. 그게 굉장히 심각한 이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시골에서 저 텃밭 농사를 좀 짓고 계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여름에 그 밀짚 모자 쓰시고 땀 흘려 가시면서 그 잡초 다 뽑고 하시는데 스마트팜은 그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제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이 재배 시설도 시설이지만 키우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밭에 나가서 작물을 키우거나 아니면 온실에서 이 작물을 키우더라도 농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한데 최근에 이런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 재배 데이터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재배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이런 작물들을 아주 쉽고 좀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는 지식 더하기 경험이 있어야 됐는데 지금은 이제 경험 쪽으로는 조금 그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게 좀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까?
잎을 먹는 채소를 이제 재배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완전 제어형 수직 농장에서 많이 재배가 되거든요. 계단식 노는 들어봤어도 수직 농장은 처음 들어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그래서 오. 수직 농장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가 외부 환경이랑 완전히 차단을 해서요. 내부에서 모든 환경들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 농장이라는 말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작물을 재배하는 이 재배기 자체를 여러 층으로 쌓아요. 아파트처럼.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수직 농장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이제 스마트팜의 종류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사실 영화로밖에 못 봤거든요. 그 주변에서 좀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요즘 생각보다 주변에서 좀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공간은 저희 회사가 직접 개발한 이런 수경 재배 시스템과 재배한 채소를 사용한 샐러드나 음료 같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빛이나 온도나 습도나 양분이나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가 직접 컨트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 농장 자체를 이제 규격화를 하고 모듈화로 아주 빠르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거대한 농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흙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작물이 잘 자랍니까? 그 흙을 사용하지 않고요. 인공으로 그 뿌리를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섬유 조직으로 된 이 인공 배지를 사용하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작물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영양분들을 저희가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물도 적절하게 작물이 이제 필요한 양만큼을 사용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모든 환경들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그런 스마트팜입니다. 국내에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가 2019년도부터 중동에서 저희가 작물 재배 테스트, 그다음에 농장 운영에 대한 실증 사업을 거쳐서 최근에는 이제 농장을 이제 수출을 계속 앞두고 있고요. 잠시만요. 뭐 우리야 예전부터 뭐 비닐하우스 농사 이런 거 해서 괜찮은데 중동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혁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상추는 너무 흔하잖아요. 그 텃밭 가서 그냥 따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서는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상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이렇게 푸릇하고 신선한 채소를 그러니까 자라는 걸 보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전엔 다 자란 거 사왔으니까 다. 예, 이런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가 해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K-팝에 이어서 K-농업이 이제 갑니다. 이제 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스마트팜 우주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그 달에서 가져온 토양, 그 흙을 가지고 이제 씨앗을 다 키워서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그 마션 보면요.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하잖아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미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네, 실제 기술적으로는 화성에 가서도 바깥의 기후에서 감자를 키우는 게 아니고 실내 공간에서 환경을 컨트롤해서 감자를 키우거든요. 네, 근데 그건 지금도 이미 많은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이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래 먹거리 연구소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알찬 얘기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